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유식론의 명상론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에 대한 아내와 호법의 견해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유식론을 제시한 이유가 마음 관찰을 통한 진여의 인식 및 생사로부터의 해탈에 있으며, 이러한 마음 관찰은 마음 관조이고, 이것은 증자정분에 의한 자정분의 관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유식론의 끝부분은 상분에 대한 아내의 입장과 호법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직 심식일 뿐, 즉 유식이라고 말할 뿐, 오직 대상일 뿐, 곧 유경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아내의 입장과 호법 자신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설명 속에서는 마음 관찰, 관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안해는 오직 심식 자체만이 실제이고, 심식의 의지에 생겨난 견본과 상본은 단순한 가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안해의 입장을 현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런데 상분 등은 심식에 의지하여 변화하면서 출현한다. 심식의 성품과 같이 의탁이성 중에 있지 않고, 그래서 실제가 아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오직 심식일 뿐이라는 이치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심식과 내적 대상이 모두 실제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해와 달리 호법은 심식이 견본과 상본으로 전개되지만, 이러한 견본과 상본은 실제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서의 상본이 심식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식의 내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호법의 말인데요. 혹은 심식의 상본과 견본 등은 인연들을 따라 생겨나므로 모두 의탁이성이고 허망이거나 실제인 것이 심식과 같다. 심식이 실제라면 상본과 견본도 실제이다. 심식이 허망이면 상본과 견본도 허망이다. 그런 말이겠네요. 오직이라는 말은 외부 대상을 배제하지만 내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내부 대상인 진여도 실제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 대상인 상본은 실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장은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을 하나 예상합니다. 예상된 물음은 내부 대상도 실제라고 한다면 오직 심식만이 실제라는 말이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호법의 입장이 소개되고 이어서 안해의 입장이 소개됩니다. 질문, 예상 질문이네요. 내부 대상과 심식이 이미 모두 허망이 아니라고 하면 어째서 오직 심식일 뿐이라고 말하고 오직 대상일 뿐이라고는 말하지 않는가요? 호흡의 대답입니다. 심식은 오직 내부에만 있지만, 마음의 내부에만 있지만, 대상은 마음의 내부만이 아니라 마음의 외부에도 역시 통한다. 외부 대상에 치우칠까 두려워하여 단지 오직 심식일 뿐이라고 말한다. 혹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대상에 미혹되고 집착하여 번뇌와 행업을 일으키고 생사의 윤회에 빠져들고 마음을 관찰하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남을 힘써 구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심식일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관심 이렇게 표현됐네요. 생사에서 해탈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부 대상이 외부 대상처럼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어서는 아내의 대답인데요. 혹은 상분 같은 것은 모두 심식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는다. 혼습의 힘에 의해서 심식이 흡사, 여러 신분, 상분과 견본인 듯한 것들을 생겨나게 한다. 진여는 역시 심식의 실제 성품이다. 따라서 심식의 성품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아무런 법도 없다. 이 말 가운데서 심식이라는 말은 심소도 역시 가리킨다. 심과 심소는 반드시 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은 심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호법은 상분이 실제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법집으로 흐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심식이라고 말하며 아내는 상분 자체를 변계 소집성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심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이 소개한 호법의 대답 속에서는 마음을 관찰하여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즉 관심과 자관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이 생사로부터의 해탈 방안이라고 말해집니다. 아내의 답변 속에서는 진여가 심식의 실제 성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유식론의 의의는 마음 관찰을 통한 진여의 실현과 생사로부터의 해탈을 역설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 관찰을 프라우발러와 쿡은 모두 마음을 관조함, contemplating the min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관조는 심사분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관심은 견분이 이전 시점의 견분이나 상분을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기억이지요. 견분이 지금의 상분을 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각이지요. 아니면 자정분이 견분을 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의식이지요. 아니면 증자정분이 자정분을 보는 것인가요?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들은 기억과 지각과 자기의식이에요. 관심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면 결국은 증자정분이 자정분을 보는 것이 마음 관조이다. 관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기억은 대개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명상으로서의 마음의 관조일 수가 없습니다. 또 견분이 상분을 보는 것은 지각인데요. 이것은 모든 일상인에게 성립하는 인식 방식이므로 역시 명상으로서의 마음의 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정분이 견분을 보는 것이 마음의 관조일까요? 종래의 연구에서는 자정분이 견분을 보는 것을 마음의 관조로 이해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고 필자 역시 그런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자정분이 견분을 보는 게 관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견해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이전과 다르게 증자정분이 자정분을 보는 것이 마음의 관조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심사분에 관한 논의는 참선의 인식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